안녕하세요. 이기재가족 여러분,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도 필승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조금 방송이 좀 짧았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금만 더 얘기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방송에서 이미 얘기 드린 바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이기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익 역시 무역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사회사입니다. 네. 삼성물산에서도 일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미 얘기 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일본의 이런 상사회사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한 그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계속 얘기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산으로 이렇게 일본의 상사회사를 투자했다기보다는 물론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본 엔화 자금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엔화 자금을 끌어와서 여기서는 채권 발행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엔화 자금으로 일본에다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죠. 우리나라의 이런 상사회사들도 이제 주목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자 포인트부터 얘기 드리면 여기 나온 대로 무역업을 중심으로 자원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운용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남미 쪽에 리튬 관련해서 이런 광산이라든지 염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 이런 자원 경쟁들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먼저 자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한 소재에 대한 그런 광물을 확보하는데 지금 완전 정말 미, 중뿐만이 아니라 이 2차 전지 관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아주 혈안이 돼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나가서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LNG 인프라, 그리고 발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도 역시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조금 매출의 증가율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좀 너무 더딘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의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2024년에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가, 심지어 매출은 늘어나는데도 영업이익이 줄어드는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계속 얘기 드릴 테니까요.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 이미 방송에서 보셨겠지만은 철강 산업에서 끝없는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필수다. 이 친환경이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렸죠. 오늘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올해 말 후반기가 될수록 더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힘쓰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포스코 그룹의 제2 사업, 이제는 제2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워낙 이것 때문에 기대감을 받고 있으니까요. 포스코 그룹은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에코프로 그룹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양극재 이렇게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중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이 바뀐 이 회사가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할 테지만 여기에서 소재나 광물 공급에 따른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들 아니면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직접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계약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한 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자원 관련해서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룹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넘어가면 이 차트 내용 보겠는데요. 이 차트 내용은 제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 차트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쭉 봐도 지금 좀 높은 자리인 거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높은 자리 한번 연봉으로 한번 볼까요? 연봉으로 보면 역사상 최고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고가가 아니지만 거래량이 터진 여기서도 연봉을 볼 때도 역시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요. 거래량이 터진 이런 때 이런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줄죠. 그런 다음에 지금 몇 월인가요? 6월 22일 물론 이제 1년의 절반 가까이가 왔지만 여기 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터졌나 이런 것들도 꼭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전전년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올해 이런 추세로 거래량이 느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2021년의 거래량도 넘어서겠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 구할 때 전년도 거래량을 총 거래일수로 나눠보라고 이런 얘기도 계속 드렸잖아요. 이건 역시 라곤 기법 기법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사상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 앞에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 그리고 2021년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현저히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됐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일봉 이렇게 보면 급상승 나오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급상승, 약간의 조정, 최근에 다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무서워하시는데요. 신고가도 무서워할 신고가가 있고 그렇지 않을 신고가가 있다. 이거 먼저 얘기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 추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추세 한번 보고 여기서 이 이후에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터지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추세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크게 훼손도 아니죠. 아예 훼손하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선 터치했을 때 매수하셨어도 충분히 신고가면 더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신고가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게 뭐다? 지금은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 힘 자체가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앞에 이런 거래량을 다 뒤집어 먹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아래에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래량이 터져야 하지만 지금 현재가 자체가 여기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약간의 조정 이 정도였는데요. 종가 자체로는 신고가죠.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앞으로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역사상 신고가에 준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